안녕하세요. 저기 모처럼에 또 동영상 올립니다. 요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대법원에서 뭐 무죄 판결 나가지고선 그 뭐야 저기 자꾸 이제 그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야 그래가지고선 이 친구가 자꾸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등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윤석열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지금 이낙연이 하고 이렇게 빛깔빛깔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이제 그 이재명이 과연 대권을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점쟁이들이나 많은 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 부르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도 뭐 세 번째 되고 막 이렇게 나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대권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는 2022년도에는 힘들어요. 2022년도에는 힘들고 그 다음에는 그 대원 세월이 맞아야지 윤석열이는 그 대권감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같은 사주가 그 사람 상관격인데 이 사람도 상관격이에요. 이 상관격 이 사람들이 그 정치나 이렇게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꼭 문재인 짝이 납니다. 문재인 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관성이 천간에 투관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도 관운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그 대권을 잡거나 정치를 해야 잘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관이 투관돼 있는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투관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권을 잡으면은 문재인처럼 이게 꼴통짓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윤석열이 사주를 몇 번 올렸지만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은 그 운은 잘 흐르지만 대권을 잡거나 대통령하면 안 되는 식의 사주입니다. 제가 그런 식의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거는 저기고 실질적으로 이낙연이 같은 사주가 2022년도 되면 운이 잘 흘러가지고선 제가 보기에는 이쪽 보수 세력 쪽에서 대항마가 딱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그리고나 내년 신축년 부정선거 이렇게 돼가지고서 한번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정치 변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2022년도에 하면은 이낙연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고 이재명이 사주를 보고서 이제 과연 대권을 잡을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동영상 올립니다. 이재명이가 1963년 12월 8일 술치라는 것이 많은 명리학자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 네이버나 그 다음에 들어가 이재명을 딱 치면 1964년 12월 22일이라고 양력이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주가 되는 겁니다. 1년 차이 나가 전혀 다른 사주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주도 1964년 12월 8일 이것도 많은 점쟁이들이 그 이제 동영상 올리거나 블로그에 이렇게 이재명 사주를 올려가지고 풀이하는데 대부분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낙연이도 실질적인 나이에 나오는 그 생년월일과 포털 사이트에 나온 생년월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이 다 있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태어난 그 생일의 난시까지 정확해야만 그 사주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는 사주 특히 시간까지 정확해야만이 그 사람의 운명을 제대로 이렇게 판명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는 많이 그 동영상이나 그 블로그나 이런 카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1964년 12월 8일 이재명 사주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63년 12월 8일 술시라면은 계묘, 갑자, 을류, 병술이 돼요. 그러면은 12 운성은 이렇게 나오고 12 신산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운에는 일로 나가지고 개해, 임술, 신유, 경신, 기믹, 무, 정사, 병진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신사를 뽑는데 신사는
천을 문고 기문 이렇게 해가지고 천이 이렇게 쭉 해 요것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사주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를 빼면 만세를 뿌면 이걸 다 뽑아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딴 사람부터 특징이 뭐냐면은 저기를 많이 봐요. 이렇게 그 12운동 12신살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일반 신살도 연지 기준, 월지 기준,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걸 다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주 푸는 형식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주가 신강 신약을 알아내가지고 격국을 잡고 용신이 뭐냐 이걸 잡아야 돼요. 일단은 이 사주가 뭐냐면 오행 구성을 딱 보면은 자기 일간을 목을 중간에 두고 금수, 관성, 인수, 비견, 식상, 그다음에 재성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은 1, 2, 3, 1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 사주는 요 자체가 여기서부터 요 자체가 다 자기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인수와 비겁으로 돼가지고 이 사주는 상당히 신강한 사주예요. 거의 75% 신강한 사주입니다. 한 70%에서 75% 신강한 사주예요.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주가 신강하기 때문에 능히 재물과 관성을 부릴 수가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관성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의 첫 번째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관성을 잡는데 그 유금 일지에 있는 유금 편간이 일지 유금 편간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용신이 될 수 있는데 이 용신이 지지에 이렇게 감춰져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든든하게 그런 기반 쪽으로 간다 그러지만은 자기가 운에서 갈 수 있는 그거는 사주의 용신을 잡는 원칙 중에 뭐가 있냐면은 천간에 투간되어 있는 걸 잡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지지에 일지에 감춰지는 유금 편간이 용신인 거를 맞으나 이 사람이 딱 정확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천간의 투간의 병화 상관이 이 사람한테는 용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한데 이게 상관이 용신이 되는데 그러면서 격은 어떤 격이냐면은 이게 이 자수가 직방 연간에 투간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주는 그대로 편인격입니다. 정통 아주 강한 편인격 사주예요. 이 편인격 사주들이 좀 꽁하고 전문 직업에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독특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편인격이 자기 아집이 좀 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냐면은 변호사나 그 다음에 변호사나 기자나 그 다음에 세무사나 뭐 이런 전문 쪽으로 많이 가고 작가나 이런 기자 쪽도 많이 가는 것이 이 편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평간도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관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독특하고 자기 독립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 상관을 투간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냐면은 자기 독특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자기 독특한 자기 독특한 전문 직업을 갖고 장사하면서 돈을 벌고 은근히 관록을 유지하는 그런 식의 사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주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게 변호사 같은 그런 식의 직업을 갖게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가 또 뭐냐면 천을귀신 있고 문곡 있고 천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암록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건 길신이에요. 근데 이 사주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지는 국가나 큰 국가 기관을 얘기해요. 국가나 큰 기관을 얘기해요. 그것이 장성이자 권력이면은 자기한테 든든한 국가의 녹을 먹고 산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상관되고 특수 전문직이면은 국가의 특수한 직책에 녹을 먹고 사는 사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을귀신이 월지 직업궁에 있으면은 직업운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지고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근데 문곡은 윗사람들의 유지를 자기가 잘 받들어가지고서 이어져 간다 그런 것이 있거래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뭐냐면 이 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액을 절감시키고
사회나 그 사업이나 그 다음에 그 직업운에는 좋게 작용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 천이길신이 일지에 있으면 시험운이 좋아요. 이렇게 사시나 사시나 그 다음에 뭐 대학교 입학시험이나 이런 데에는 이 천이길신이 있으면은 상당히 좋게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특히 여기 이제 평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법 쪽이나 이런 데 시험운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뭐냐면은 또 이렇게 그 직업운은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선 권력 해가지고선 이게 연지가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식의 운면서 편인이자 이 권력이 장생이면요 국가나 큰 기관에 충성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직업에 살게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왜 자꾸 이 집안 뭐 형수나 형님이다 누구하고 자꾸 까끌까끌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주는 이게 그 자묘 상령이 돼 있고 이건 조상이나 직업이나 그 다음에 요거는 자유파되고 또 이거 유술해 돼 가지고 이 지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에서는 자기가 좀 전문 직업으로 적당히 국가 녹을 상대로 해가지고 직업을 가지면서 돈을 벌고 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이 지지가 유술의 자유파 원귀문 그다음에 자묘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이합집산대를 콩깍콩깍 이렇게 부딪혀서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요 상당히 좀 이렇게 집안 내력이나 뭐 이런 것이 되게 싸우면서 안 좋습니다. 특히 자녀 상령이 있으면 되게 좀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연지와 월지에 있으면은 집안이 되게 이제 그 날카로운 기운이 있고 신경 쓰는 일이 되게 많아진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자유파는 이게 뭐냐면은 귀문이 되고 이게 이제 서로 파벌짓고 귀문이 되면요 이 집안하고 부인 간의 문제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신경 쓰이는 일이 많다 그래요. 그거는 안 좋은 귀신이 들러붙어서 해코지한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이 사주는 묘유충이 되면요 이 사주는 이렇게 이어놓는 사주입니다. 한 번에 이어놓는 사주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집안들에게 까끌까끌하고 날카롭고 신경 쓰는 일 때문에 부인이 이어놓는 사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어놓고 사는 것도 지금 대단하다고 봅니다.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 집안들에게서는 요런 그 일지에 서로 이렇게 안 좋게 엮인 것 때문에 집안 내력대에 풍파가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가 살아온 걸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는 저기에요 그 경북 안동 출신이랍니다. 안동 출신이래. 그러니까 경북 사람이래. 경북 안동 출신이고 중앙대학교 나왔고 그 24살에 중앙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시를 붙어가지고서 성남시에서 이제 참여연대 해가지고 사연대를 켜다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돼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가 21살 때니 관정원으로 가요. 이게 21살.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 사람은 되게 이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시기, 그러니까 24살 때 사시를 붙어내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 사시를 붙어내가지고 계속 관운이 괜찮게 가요. 관운이 괜찮게. 이제 40대 이때서부터는 이렇게 성남시에 뭐 참여연대 이런 식의 일을 지냅니다. 이 친구가. 성남시에 뭐 이렇게 뭐 참여연대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로죠. 그리고 나서는 그 41살 때부터는 성남시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내요. 41살 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재성으로 주로 왔기 때문에 대관 부집이라 가지고 이 관성이 이렇게 있고 하면은 이 재성이 오면서 은근히 이 사람한테 그 관성이 와서 힘을 실어줘가지고 특수한 운이 와 있어요. 그런 운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남시장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성남시장이 48살 때 이제 성남시장까지 되고
성남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2018년 56세 지금 요 운이 들어오는 요 운이 때 이제 경기도 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저기에요. 그 상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는 관운으로 흘러오다가 언제서부터 요 41살 때는 재생관해가지고 이 사람이 관성에 탄력을 받는 운이 왔다가 56세 때부터는 이 사람이 자기 용신운이 와가지고선 이렇게 좀 승승장구 잘 나갑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가 지금 뭐냐면은 그 2022년도에 뭐 대권을 잡는다, 뭐 대권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대권 지지율에서 자꾸 이렇게 남들을 비교하면서 2등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주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관성 대원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관성, 인수, 그 다음에 비겁, 그 다음에 비겁은 자기죠. 식상, 재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하나 건너서는 이렇게 들이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거쳐서. 그러니까는 관성은 이렇게 비겁을 치고지면은 이 일방적으로 이 관성은 식상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식상이 이렇게 돼 있는 사주에는 이 관성이 이렇게 오면은 이 관성이 오면은 이 식상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비겁은 이 재성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건너서는 이게 극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식상 저기 하는데 이 관성만큼은 식상이 오면은 꼼짝을 못해요. 근데 제가 오랜 동안에 사주 풀면서 경험하며 딱 느끼는 거는 이 사주에 그 대권을 잡거나 정치는 이 관성이 지배한다 그럽니다. 관성이. 그래서 관성이 지배한다 그러는데 이 관성이 없는 사주에 이렇게 대운에서 관성이 오면은 대권을 잡거나 정치에 득세하거든요. 그게 제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사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관적이 할 때 이 사주가 대권을 잡으려 그러면은 대운이 적어도 관성으로 흘러가야 돼요. 관성으로 흘러가야 돼. 그거는 문재인 사주로서 알 수 있죠. 문재인은 아예 그 보이는 관성이 없어가지고선 그 사람 무관사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통령 선거 그쯤 때부터는 이게 관성이 당당하게 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사주를 해도 관성이 와가지고 대권을 잡아 차고 나갔는데 이 자들은 관성이 있으면은 언제냐면은 56세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서부터 오화대운해가지고 이 사람은 식신 상관운이 오기 때문에 자기 용신이 와가지고 경기도지사나 이런 쪽에는 자기가 득세해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대권에는 이 사주에 관성으로 흐르든가 아니면은 세운이 적어도 관성으로 흘러야만 이 사람이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22년도에는 힘들고 내가 보기엔 2027년도 그러니까 정미 무신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정무신으로는 27세야지 그러니까 27년도면은 저기 앞으로도 한 7년 2002년 2007년 그러니까 7년 이후니까는 적어도 7년이니까는 지금이 당 58세죠. 58세. 용린 나이 58세인데 적어도 이 나이에 7년에 65세. 요 사대운이 왔을 때에는 이게 사유축이 되면서 금성이 와가지고 이때는 그러니까 차차기 2022년도 말고 2027년도 무신년 2028년 무신년 요때 2027년 요때에 사화 대운이 왔을 때는 이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윤석열이다, 그 다음에 그 안철수다, 이재명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뭐냐면 대운하고 세운하고 괜찮게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떠가지고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병진일주인 이낙연이가 2022년도에는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년도에는
1961년도처럼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신축년도 2월 3월 달에 그 문재인이 그러니까 정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문재인이 하야해가지고 다시 선거를 이렇게 내년 초에 치르게 되면은 그때는 이재명이도 가능성은 있지만은 2022년도에는 이재명이는 그 세운에는 이게 그 자기 식신상관이 와가지고 일단은 용신운이 왔지만은 관성이 지배하는 그 대권에서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이민을 오면은 되게 경쟁이 심하면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이 오고 이재명이 오고 지금 진보 측에서 대권에 경선이 나가면은 이낙연이가 계속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여담으로 얘기하는데 안철수는 내년 신축년에 이렇게 4월달에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철수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계속 뭐냐면은 그냥 경기도 도지사로 이렇게 지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이게 견제에서는 대운과 세운이나 이 사람 명국상이 보더라도 그 2021년도 신축년 이 가을쯤에 그 전당대회에 이렇게 할 때 이재명이는 이낙연한테 밀린다. 경선에 밀린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2020년 이민년이 이렇게 오면은요 아무리 대운이 자기 용신운으로 가더라도 적이게 됩니다. 그 이민년이면 세운이 불리하게 좀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관운이 이 사람처럼 관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대운이 이렇게 식신상관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좀 없어요. 그 관제수나 그 깜빵 가거나 뭐 그런 식의 그거에는 이게 좀 이렇게 무마된다는 그런 식의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관성이나 인수운이 되게 이렇게 까다롭게 왔을 때는 관성이나 인수운이 까다롭게 왔을 때는 그 관제수나 뭐 구설수에 얽힌다 이렇게 까다롭게 돈이 많은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게 대운이 용신이 식신상관이면서 대운이 전반적으로 그런 자기 용의신을 흘러가면은 그 뭐 구속되거나 이제 관제 구설수에 이렇게 관성이 지배하는 운이 이렇게 그러니까 진법 무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관운이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이 대운이 지금 용희신 운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무죄 판결 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도지사나 이런 쪽에는 이재명이가 이 권력살 장성해 가지고 받아서 자기가 갈 수는 있지만 대권에서는 힘이 약하고 운도 받쳐주질 않는다. 단 차차기 2027년도 이후에 대권을 할 때는 그 사화대운이 정사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는 사일축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는 이재명이도 그 대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때는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이게 운이 괜찮게 와요. 이 때문에 그때는 이재명이 안철수 윤석열이 이렇게 싸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윤석열이가 거기서도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이 같은 사주에서는 이렇게 그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사주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이재명 사주에 대한 대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세를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